안녕하세요. 5월 영어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고2 모의평가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석할 문제는 총 5문제이고요. 대입학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주장, 주제, 요지, 제목, 그리고 함축 문제까지 총 5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장하는 바를 물어보는 글을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의 주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바가 일관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조금 쉬운 유형의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n the rush. 자, rush라는 거는 뛰어가는 거죠. 질주를 하는 거죠. towards 무엇을 향한 질주이냐? individual achievement and recognition. 어떤 개개인의 성취와 recognition, 그 인정, 인지, 그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취와 어떤 인정이 인정에 대한 이런 rush, 질주 속에서 the majority of those라고 했어요. 자, the majority of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무슨 뜻이죠? 그렇죠. 대다수의.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those 사람들이에요. 얘가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who부터 괄호를 열으셔서 who make it 여기까지 괄호를 닫으시면 좋겠죠. 자, 뒤에 forget이라는 동사가 바로 보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who는 앞에 나오는 those를 꾸며주는 그렇죠.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make it이라는 거는 잘 쓰이는 표현이죠. 해내다, 성공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뭔가 성공한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forget, 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Their humble beginnings, 그들의 조그만했던 작았던 그런 humble, 작았던 시작을 종종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자, they often forget those. 자, 그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역시 those who 뒤에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helped them on their way up. 자,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on their way. on their way라는 거는 가는 길이죠. 어디로 가는 길? 위로 가는 길. 그래서 성공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종종 잊게 됩니다. 자, if you forget, 당신이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where you come from,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자, 또는 if you neglect those,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어떤 사람들? 역시 주격관계 대명사죠. 자,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수 맞춰서 도즈라는 거는 우리가 복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복수 동사 써둔 거 좀 봐주시고요. 자, who are there?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for you, 당신을 위해서 when 뭐 할 때 things were tough and slow. 어떤 일들이 tough, 좀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천천히 이루어질 때, 너무 느리게 뭔가가 이루어질 때 당신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당신이 무시한다면 then your success, 그렇다면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은 is valueless, 가치가 없을 겁니다. No one can make it up. 자, 누구도 make it up there. 여기까지 끊어줄까요? 어떤 누구도 make up이라는 표현 또 나왔죠? 그것을 거기에서 성공할 수는 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어떤 누구도 거기까지 뭔가 성취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without, 무엇이 없었더라면 the help of others,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there are parents, friends, advisors and coaches. 자, 항상 이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이 advisors, 조언가들이나 코치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 자, 이 정확하게는 앞에 나오는 모두를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도움이 되었던 자, 이런 parents와 모든 친구들, 조언가, 코치들이 있었다. 역시나 주격관계 이미 썼네요. 주격관계 대명사였고요. 자, you need to be grateful. 그러므로 당신은 be grateful.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To all of those.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든 사람들? Who helped you. 당신은 도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이죠? You need to be grateful. 당신은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을 도운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주장하는 바 바로 나오죠. 정답 골라볼까요?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일단 정답은 이렇게 쉽게 나오죠. 자, 글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보도록 합니다. gratitude.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이게 이제 gratitude가 감사죠. is the glue, 접착제가 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또 나왔고요. 자, 어떤 접착제이느냐? 자, the keeps. 자, keep이라는 동사 보여요. 유지시켜줘요. you, 당신이 뭐 되게끔? connected 되게끔, 연결이 되게끔 해서 여기서 PP 형태 쓰였다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연결되게끔 to others. 자,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게끔 유지시켜주는 이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it is the bridge. 자, 그것은, 자, 그것이라는 거는 뭘까요? 네, gratitude가 되겠죠. gratitude. 자,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bridge,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다리요? that, 역시 마찬가지로 주격관계 대명사이죠. 이런 다리요. keeps you connected, 마찬가지예요.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어 자리. 자, 이 목적 보어 자리에 현재 PP 형태의 과거분사를 썼다라는 거 봐주셔야 돼요. 자, keep you connected with those. 이런 사람들과 계속 이렇게 연결되게끔 해주는 것. 어떤 사람들이요? Who were there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In the past. 자, 과거에 당신을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And who. 자, 여기 who도 앞에 나오는 those를 당연히 꾸며주겠죠? 자, 이런 사람들. Who are likely to be there in the end. 자, 그곳에 있어줄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e likely to라는 표현 보일 거예요. 잘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또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이죠. 그곳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들. 그죠? In the end.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곳에 있어줄 것 같은 사람들과 keep you connected.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라고 합니다. 자, relationships and the way you treat other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핵심 주어는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관계예요. 관계와 그 방식, 어떤 방식인가 봤더니 you trea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방식은 determine,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성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주장하는 바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2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give away the hous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함축 문제이고요.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이 함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어구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give away the house잖아요. 여기까지. 앞에 나오는 이 not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not이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요. 자, 이따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21번 문제 같이 보시죠. 자, for companies. 회사예요, 회사. 회사들에게 있어서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interested in. 자, 여기 이렇게 PP 형태. 과거분사라고 하죠. interested 앞에는 선생님 which 정도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도 되나요? 라고 한다면 네, 그럼요. which are interested in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냥 interested가 이 분사 형태로 나와져 있다라고 보셔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인데 어떤 회사인가 봤더니 interested in delighting customers라고 했어요. 이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래요.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the exceptional value and service라고 해서 이해가 주어가 돼요. exceptional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그죠? 뭔가 비범한 이런 표현이니까 특별한 가치와 서비스가 become part of the overall company culture. 자, 전반적인, overall이라는 거는 전반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회사의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고객을 즐겁게 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가치나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Year after year, 해가 지날수록 자,
자, 파자노라는 회사는 랭크예요. 이게 이제 등급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는 어떤 등급, 어떤 순위에 있다라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자노라는 것은 rank at the top or near the top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탑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최고 자리에 지금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것 중에서 탑이냐면 of the hospitality industry예요. 자, 이 hospitality industry라는 거는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호텔이라든지 우리가 가는 바라든지 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hospitality industry라고 부르고요. 한국어로는 서비스업이라고 칭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자노라는 회사는 이 서비스 업계, 이 서비스 산업에서 최고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뭐뭐의 그렇죠. 관점에서 또는 측면에서. 그래서 customer satisfaction이에요. 이 고객의 이 만족감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파자노라는 회사가 서비스업에서 지금 탑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the company's passion. 자, 이 회사의 어떤 passion, 열정이죠. for satisfying customers.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이 회사의 열정은 is summed up 되어집니다. 자, is summed up 여기 동사이죠. 뭐뭐로 그렇죠. 요약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열정은 무엇으로 요약이 되어지냐면 in its credo 그것의 신조 밑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신조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신조가 무엇인가 봤더니 which 앞에 나오는 이 신조를 꾸며주게 돼요. 주격관계대명사이죠. 자, 보니까 앞에 이렇게 콤마도 있어요.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를 우리가 대수로는 일반적으로 바꿔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회사의 어떤 열정은 이런 신조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신조냐면 which promises that 이 신조가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야. 자, 무엇을 약속하느냐? Its luxury hotels 그 회사의 럭셔리 호텔이 will deliver 전달해 줄 거다.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진정으로 그죠? 기억이 될 만한 경험을 우리가 당신들에게 deliver 해주겠소라는 그런 약속을 신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조에 이 회사의 열정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al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a customer-centered firm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서비스업이죠. 고객이 중심이 되는 회사들, 식당이라든지 호텔과 같은 고객이 중심이 되는 회사들은 seek to 뭐 하려고 하죠? seek to 무엇을? 그렇죠. 추구하다. 추구하다. 그러니까 동사가 되겠죠? 자, 이런 회사들은 추구를 하려고 해요. 무엇을 추구하냐면 deliver, 전달을 하려고 하겠죠. high customer satisfaction. 자, 높은 이 고객의 어떤 만족을 deliver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relative to 무슨 뜻? 뭐뭐와 비교해서 그렇지. 자, 누구와 비교해서? 그들의 competitors. 그렇죠. 이 경쟁 상대들과 비교를 해서 이 높은 고객의 만족도를 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it does not attempt. 자, it 그것은 여기서 이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렇죠. customer centered firm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고객이 중심이 되는 회사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does not attempt 뭐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도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To maximize its customer satisfaction. 자, attempt to라는 표현도 무엇을 시도하다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고요. 무엇을 시도하다. 혹시 이렇게 점점점점의 줄을 또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점점점점 줄을 좀 고쳐야겠네요. 그죠?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이 고객이 중심이 되는 회사들은 이 경쟁사에 비해서 고객의 어떤 satisfaction을 이제 추구를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회사들이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이 고객의 satisfaction 만족감을 maximize 뭐 하는 거죠? 최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대화시키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쭉 이어지면서 서비스 업계에서는 고객의 만족도가 정말 최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의 만족감을 최대화시키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a company can always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자, 회사는요. 항상 고객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런 단어들 쓰임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휘 문제로도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의 만족감을 이렇게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보니까 by lowering, 자, lowering, 낮추는 거죠. It's a price.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는 increasing, 늘리는 거예요. 자, it's services.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satisfaction,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병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b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가 나오는 목적, 즉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lower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 붙여서 lowering 동명사 만들어졌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increase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 만들어준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회사는 뭔가 가격을 이게 낮추거나 서비스를 더 제공함으로써 뭔가 고객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자, this may result in lower profits. 자, 정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서 고객의 satisfaction을 increase 한다면, this may result in, 자, 이것이 뭐 할 수 있다? result in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쓸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lower profits, 더 낮은, 그렇죠, 이 이익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lower 이런 단어 좀 봐주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너무 낮춰버리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가격을 너무 낮춰버리면 그 단가가 너무 제가 음식 사업을 안 해봐서 단가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때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음식점이 벌어들이는 돈이 profit이 너무 낮아지게 되잖아요. 자, thus 그러므로 the purpose of marketing. 자, 마케팅을 하는 목적은 is to generate customer value profitably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는 목적은 물론 customer value, 고객의 가치를 generate라는 것은 그렇죠, 만들어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긴 하는데 이 고객의 가치를 profitably, 자, 이 부사는 이렇게 동사를 꾸며줘요. 자,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냐면 그렇죠, 수익성이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 고객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있게끔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마케팅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this requires.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뭐를 요구하느냐, 뭐를 필요로 하느냐? A very delicate balance. 굉장히 정교한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즉, 즉, the marketer must continue to generate more customer value and satisfaction이라고 했어요. 즉, 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continue to generate, 계속해서 generate, 만들어내야겠죠? 더 많은 고객의 어떤 가치와 satisfaction, 만족감을 만들어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but not, 여기서 not이 있다라는 거 봐주셔야 돼요. give away the house. 자, give away the house라는 표현 보세요. 집을 뭔가 give away, 줘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그죠? 내 집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누군가에게 줘버리거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주지 않고서, 집을 헐값에 팔지 않고서도 customer value와 satisfaction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give away the house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뒷부분에 이 give away the house 뒷부분에 말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but not risk the company's profitability. 1번 볼게요. risk라는 거는 이제 위험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회사의 profitability, 수익성에 위험을 주지 not, 않으면서. 그죠? 괜찮죠? 그래서 give away the house. 집을
집을 이렇게 헐값으로 내놔버리다, 집을 줘버리다 라는 표현은 결국 회사의 수익성에 위험을 초래하다라는 말과 동등함으로 우리가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2번 요지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글이었고요. 1번과 5번 이렇게 선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말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쉽게 등장합니다. 자, the problem. 자, 문제가 있대요. 자, with simply. 자, 무엇에 있는 문제냐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adopting.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전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ing 형태 쓰는 거예요. 자, adopting any particular method of parenting. 자, parenting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를 parenting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양육의 어떤 메서드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양육 방식,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양육을 방식을 adopt라는 것은 그렇죠. 받아들이다, 채택하다. 이게 뭐 입양하다라는 표현도 되죠. 그래서 유명한 양육의 방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는 is that 이겁니다. 여기 동사 나오죠. 뭐예요? 자, it ignores. 자, 그것이라는 것은 뭘까? 그렇지. 앞에 나오는 any particular method of parenting을 지금 이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유명한 양육 방식은 ignor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the equation이라고 했어요. 자, equation이라는 거는 밑에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단어이죠.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에서 이 유명한 양육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variable, 얘는 변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 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중요한 변수가 뭘까? The uniqueness of your child. 그렇지, 여기 중요하죠. 자, uniqueness 뭐죠? 독특함, 개별성. 그래서 당신의 아이의 어떤 독특함, 당신의 아이는 유니크하잖아요. 그러한 독특함을 지금 무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를 현재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글의 요지는 당연히 무엇이겠어요? 양육을 할 때 당신의 아이의 그 유니크니스를 살려줘야 된다. 이게 요지가 되겠죠. 바로 다 고를 수 있나요? 어딨죠? 봅시다.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 있죠. 자녀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양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은 아주 쉽게 첫 문장만 읽고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첫 문장만 읽고도 답이 나왔다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빈칸 문제라든지 순서 문제 이런 거에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다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고2 문제까지는 이렇게 이 대입학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고3에 올라가셔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시험을 보시면 이 대입학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온다라는 것을 만약에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읽어야 대입하기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고2 수준에서는 이 앞부분만 읽어도 또는 뒷부분만 읽어도 정답 나와요 라고 해서 넘어가실 수 있지만 고3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습관을 조금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so 그러므로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자, insist that 자, 뭘 하기보다는 rather than insist that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죠? 자, one style of parenting 한 가지의 양육 방식이 work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작용하다, 들어맞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with every child. 그래서 한 가지의 양육 방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들어맞을 거다라고 우리가 insist 주장하기보다는 자, we might take a page. 자, 우리는 might take a page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from the gardener's handbook이라고 했어. 여기는 이렇게 끊어주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자, take a page. take a page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를 어디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으로부터 페이지를 이렇게 빌려오다, 갖다 쓰다 라는 것은 뭐뭇을 참고하다. 어떤 페이지를 참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의 페어런팅 양육 방식을 주장하기보다는 자, 우리는 참고해야 하는 게 좋겠죠. The Gardener's Handbook. 자, 이 가드너라는 거는 정원사가 되고요. 핸드북이라는 것은 우리 안내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사들의 안내서를 우리는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원사? 왜 정원사 이야기를 꺼내지? 라고 이제 보시면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자, 마치 가드너들이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보이고요. 자,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괄호 닫으셔도 되고요. 목적어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the plant's requirements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 가드너들이요. 받아들여요. 무엇 없이 question, 질문이나 resistance, 얘는 저항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나 저항을 하지 않고서 the plant's requirements, 이 식물이 요구하는 것들, 이 식물의 요구사항, 이 식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듯이, 그죠? 그리고 provides, 자, 가드너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제공을 해주는 거겠죠? 자, 무엇을 제공해줘요? The right conditions, 올바른 상태를 조건을 제공을 해줘요. 어떤 조건? Each plant needs to grow and flourish. 자, 조건이라는 거는 이 조건이죠. 일단 대시 생략이 돼 있고요. 각각의 뭐가 식물들이 needs 필요로 해요. 뭐를 필요로 하죠? 그것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그렇지, 목적어. 정확하게는 the right conditions가 이 부분에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으므로 지금 이 생략된 대은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그죠? 자, 각각의 식물들은 필요로 해요. 그 적당한 조건을 필요로 하죠. 뭐 하기 위해서? To grow and flourish. 자라고 이렇게 flourish,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식물이 적당한 컨디션을 이 식물에게 필요한 적당한 컨디션을 정원사는 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just as 있었죠? 마치 정원사가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So to do, we parents need to custom design our parenting to fit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라고 했어요. 자, 여기 문장이 약간 길면서 지금 도치 구문이 나왔거든요. 보이시나요? 도치? 네, 여기 있죠. So to do. 자, 이 부분. 자, 여기 지금 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 여러분 뭐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 소드아이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그래 라는 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so do we parents까지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So do we parents. 우리 부모님들도 so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So do I. 나도 그래 라는 표현처럼 So do we parents.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자, 라고 해서 지금 이 do라는 조동사가 지금 we parents라는 자, 여기가 주어가 돼요. 자, we parents라는 주어. 앞에 do가 위치하면서 이 do, 도치 구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드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래라고 해서 앞에 내용이 이 두에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랑은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 그래서 we parents need to custom design이라는 내용을 또 따로 이렇게 써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 꼭 이렇게 소드 we parents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도치까지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이제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실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도 되겠죠? just as 마치 무엇처럼 the gardener accepts 가드너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we parents 우리 부모님들도 need to custom design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문장을 도치 없이
so나 do나 to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문장을 이어가도 되지만 이 작가는 역시 그래요라는 표현을 조금 강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o라는 표현을 굳이 써서 도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so 그래서 to 역시나 we parents 우리 부모님들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need to 할 필요가 있어요. 동사는 사실 여기 나와요. 자, 뭐 할 필요가 있냐면 custom design our parenting 우리의 양육 방식을 디자인이라는 거는 설계를 하다, 디자인을 하다. 자, 커스텀 디자인이에요. 뭔가 맞춰서, 고객에 맞춰서 이런 표현이죠. 설계하거나 디자인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육 방식을 좀 고객에 맞춰서 여기서 고객은 누구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되겠죠. To fit, 자, 뭐 할 수 있도록 to fit 뭐 하기 위해서 to fit the natural needs. 자, 우리의 양육 방식을 고객에 맞춰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to fit 뭐 하도록 그 fit이라는 게 이제 맞추는 거죠.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예요. 이 각각의 개별적인 아이들, 그 아이들의 natural needs, 욕구죠. 이 자연적인 욕구, 그러니까 아이들의 타고난 욕구 이런 것들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어떤 양육 방식을 고객에 맞춰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드너들이 각각의 식물들에게 맞는 어떤 그 적당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에게 맞게 적당한 양육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although 비록 뭐할지라도 that may seem difficult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아니고요. 그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difficult 어려워 보일지 몰라요. 자, seem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보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보어 뒤에는 뭐 아니면 뭐만 할 수 있다. 형용사 아니면 명사만 할 수 있다. 뭐 안 된다. 부사는 안 된다. difficultly 이런 거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것이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it is possible.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once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을 가지죠? 그렇죠. 일단 뭐뭐 하면. 자, 일단 무엇 한다면 once we understand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죠? Who our children really are. 자, 여기서 who는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누구인지 그죠? 누구인지를 정말로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며. 그래서 이 부분 의문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간접의문 순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죠? 어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리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이해한다면 자, we can begin to figure out. 자, 우리는 figure out 할 수 있습니다. figure out. 그렇죠. 알아내다. 자, 우리는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how to 뭐 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뭐 하는 방법이요? make changes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요. 무엇에 있어서? in our parenting style 우리의 양육 스타일, 양육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요. to 뭐 하도록? 자, to be more positive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도록 자, and 그리고 뭐 할 수 있도록 accepting of each child. 자, 각각의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런 양육 방식. 그렇다면은 to be more positive and to be more accepting. 이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To be more accepting of each child. 각각의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런 아이들, we've blessed,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야. to 뭐 하도록? 양육하도록. 누구를 양육해? 아이들을 양육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목적어 간단하게 썼어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도록 축복받은 이 각각의 아이들을 좀 더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그런 양육 방식에서 그런 양육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자, 글이 살짝 문장 구조는 복잡한 문장 구조들이 조금 나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문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일관적으로 칠까요? 자, 이런 구문도 나오고 여기처럼 so 여기 이 부분 이 도치 구문이었죠. 이런 구문은 사실 살짝씩 도치 구문이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치 구문들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했죠? 개별화된 양육 방식. 넘어갑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주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는 이렇게 영어로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살짝 까다롭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단어들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주제 문제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Movie 이런 영화가 있어요. Groundhog Day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본 적이 없지만 이 영화에서 Weatherman Weatherman 기상청 그죠? 뭐라고 하죠? 선생님 갑자기 저희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Weatherman이라고 할게요. 그 날씨 예보해 주시는 분들, 그죠? 자, 이 날씨 선생님 약간 웨더맨 뭐라고 하죠? 우리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한국어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거 뭐라고 하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훌륭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일기예보 죄송합니다. 웨더맨이라고 합시다. 자, 이 웨더맨들이 이 웨더맨인데 어떤 웨더맨? 플레이드. 자, 여기 pp 표시 앞에 나오는 웨더맨 꾸며주게 되죠. 이제 플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연기예요. 연기가 된 거죠. 자, 누구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냐면 by Bill Murray라는 이 배우가 되겠죠. 이 배우가 연기한 이 웨더맨이 is forced to 여기가 동사네요. 자, be forced to라는 것은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웨더맨이 어떠한 삶을 살도록 강요를 받냐면 relive a single day예요. relive 사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a single day 단 하루를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다시 살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자, confronted with this seemingly endless loop라고 했어요. 자, confronted. 지금 이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읽은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렇죠. 주어가 안 보여요. 그럼 주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얘가 주어인 것 같아요. 동사는 여기요. river. 여기가 동사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어 동사는 뒤에 있으니까 이 앞에 나오는 이 confronted는 그렇죠. PP 형태라고 하고요.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그죠? 자, 이 pp랑은 좀 달라요. 이 pp 역시 둘 다 앞에 나왔던 이것도 이제 분사지만 이 분사가 개별적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played는 앞에 나오는 weatherman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나오는 이 confronted는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분사랑은 또 달라요. 자, 이 분사 구문은 긴 문장, 접속사를 포함한 긴 문장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confront라는 거는 직면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seemingly 이 겉보기에 눈에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endless 끝없는 이러한 루프는 밑에 나와요. 고리 끝없는 고리에 이렇게 직면한 그는 자 여러 문장이고요. 원래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자 접속사 while 정도 적당하게 써주고요. while he was confronted with 뒤에는 똑같아요. 자 이런 문장이었을까? while he was confronted with 그죠? 자,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접속사를 어떻게 하죠? 빼고 주어가 뒤에 주어랑 같을 경우에 빼고 동사의 원형이 뭐죠? was의 원형이 뭐죠? 그렇죠. was는 비동사니까 자, be에다가 자, 이 동사의 원형에 be에다가 어디에다 쓸까? 이 밑에 잠깐 빌려 쓸게요. 자, 이 be에다가 ing를 붙이면 분사구문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being은 뭐 가능하다? 종종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be를 지워버리고 confronted with만 나와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해되죠?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래서 confronted with 분사 구문 만들어졌고요.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끝없는 어떤 고리 이런 것에 직면한 그는 eventually 결국엔 rubble 자, 이 단어요. 이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좀 정확하게 가능했죠. against랑 보통 같이 쓰이는 자동사로 쓰였고요. 이게 타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자동사예요. 뭔가에 그렇지 반항하다, 반역하다, 반역 뭔가 도전하다, 저항하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좀 많이 쓰이는 표현들로 저항하다, 도전하다 뭐 이런 동사로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웨더맨이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야 반복해서 살아야 되지만 이것은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죠? against 자 어떻게 함으로써 저항을 하게 되냐면 against 무엇에 저항하게 되느냐 living through the same day 자 똑같은 날을 살게 되는 거야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씩 그죠?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날을 twice 두 번씩 살아내는 것을 그것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He learns French. 자 그는 이렇게 French도 배우고요, 그죠? 뭐도 돼요? Becomes a great pianist. 위대한 피아니스트도 되고요. 그리고요, be friends. 얘는 이제 친구가 되다라는 동사거든요. His neighbors. 자 그의 이 이웃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help the poor.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병렬 구조로 동사가 4개 정도 이어져 있을 때 마지막 부분에 and를 써주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했네요. 글을 러프하게 썼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rebel,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Why do we cheer him on? 우리는 어째서 그를 cheer,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because 이것입니다. 자, we don't want perfect predictability.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우리는 뭐를 원하는 게 아니야? 완벽한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원하는 게 아니야. even if 비록 뭐일지라도 그죠? 뭐일지라도 what's on repeat. 자, what's on repeat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여기서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예요. 대명사이면서 역시 주어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at's on repeat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appealing 뭐죠? 그렇지, 매력적인. 반복되는 것이 매력적인 것일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surprise engage us 이 놀라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게 되죠. engage가 여기서는 어떤 것을 끌다. 그죠? engage in 하면 뭐뭐에 참여하다라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우리를 끌게 됩니다. 자, it allows us 이 놀라움이라는 거, it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놀라움이 되겠죠. 놀라움이라는 것은 allow A to B라는 표현이 되죠. A가 B하게끔 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escape autopilot. 자, autopilot이야. 오토가 들어가면 자동이고요. pilot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동 조절 장치 뭐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게끔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It keeps us awake to our experience. 즉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awake 어떤 상태? 깨어 있는 상태. 그죠? 무엇에 여기서 to는 뭐뭐에 라는 전치사예요. 자, it은 앞에 나오는 surprise가 되겠죠. 역시나. 자, 이러한 놀라움이라는 것이 그 surprise라는 것이 keep us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awake 깨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도 이 자리 좀 봐주세요. 자, awake 깨어 있는이라는 형태로 이 자리에 형용사 썼다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우리의 경험에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돼주게끔 해주는 게 바로 놀라움이죠. In fact, 실제로 the neurotransmitter systems라고 했어요. 밑에 나오죠. neuro, 신경, transmitter, 전달을 해주는 거죠. 전송하는 거죠. 이 신경 전달 물질 체계는 그죠? 그런데 이 체계가 involved in reward. 여기는 이렇게 바로 닫아도 될 것 같아요. 동사는 are tied to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타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넥타이 할 때 그 타이예요. 끈이죠. 그래서 뭐뭐와 관련되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involved in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와 연관된, 관련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ward라는 거는 그렇죠. 보상이라는 뜻이니까 이 보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은 are tied to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to the level of surprise 이 놀라움의 정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땡땡 즉 rewards 자, 이 보상이라는 거 이렇게 가로칠게요. 보상인데 delivered 어떤 보상이냐면 전달된 보상이야. 어떻게 전달돼요? at regular predictable times라고 했죠. regular 규칙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예측 가능한 그런 횟수로 전달된 그런 보상들은 yiel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서 times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고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런 시간에 전달된 그러한 보상들은 일드라는 거는 산출하다. 자, 이런 것들은 뭐를 산출해요? A lot less activity in the brain. 그죠? 훨씬 이 덜한 활동을 우리 뇌에 활동을 덜 만들어냅니다. 자, 무엇보다요? The same reverse, 똑같은, 그러니까 보상이 똑같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보상이 어떻게 똑같이 주어지냐면 at random unpredictable times, 그죠? 이렇게 랜덤으로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여기서 타임을 뭐라고 해석할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그런 시간에 전달된 또는 횟수로 전달된 그런 똑같은 보상들보다는 이렇게 뇌에서 활동을 좀 덜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surprise gratifies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gratified 무슨 뜻? 그렇죠. 만족감을 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감을 준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영화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완벽한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unpredictable,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자, 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의 주제를 뭐라고 파악하면 될까요?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considerations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배울 때 고려해야 할 것? 아니죠. 자, people's inclination. 자, incline이라는 게 어떤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tendency와 비슷하죠. inclination, 경향성이라는 표현이고요. the words, 무엇을 향한 경향? unpredictability.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단어 나왔어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incline. 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끌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제목 문제였어요. 2점짜리 문제였고요. 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uilding. 자, 이 건물이라는 것은 inanimate object. object라는 거는 이제 물체라는 거고 inanimate라는 것은 그렇지 뭔가 무생물의 뭐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빌딩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자, 이 생명이 없는 그런 물체입니다. 자, but 그러나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자, 그것은 이 one이라는 것은 object를 맡고 있겠죠? 자, 이 it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building이 되겠죠? 자, 그러나 이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은 아니다? inarticulate. articulate이라는 것은 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inarticulate, 표현을 하지 못하는 물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생명은 없지만 표현을 하지는 못하는 건 아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even the simplest house. 자, 심지어 가장 단순한 그런 집들도
자, always makes a statement. 항상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다. statement라는 거는 진술이라고 사용이 되어져요. 항상 어떤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진술이라고 해서 무슨 진술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들을 때 여기서 원이라고 꾸며주고 있어요. 원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state를 받고 있죠. 즉, 이 진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다시 꾸며줘요. expressed in brick and stone이에요. 뭐 벽돌과 도루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진술. 또는 in wood and glass, 뭔가 나무나 유리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진술이에요. rather than in words, 뭐보다는 그렇죠. 얘네들이 사람이 아니니까 말로 rather than이라는 것은 뭐뭐라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언어로 words 단어로 말으로 표현이 되기보다는 뭐 나무나 유리 뭐 벽돌과 뭐 이런 돌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어떤 진술을 항상 합니다. 자, but 그러나 no less loud and obvious. no less예요. 결코 더 적지는 않아요. 더 적게 그 소리가 적게 들리거나 덜 명백하게 들리지는 않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 건물이 하는 이야기들도 loud 크게 들리고 또 명백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when you see a rusting trailer라고 했어요. 이 rusting이라는 것은 이 녹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녹슨 트레일러를 이렇게 보게 될 때 트레일러라는 거는 이제 뭐 트럭 차 뒤에 이렇게 바퀴 달려서 끌려가는 것들 우리가 트레일러라고 하죠. 그래서 녹슨 트레일러를 보게 될 때 그런데 이 트레일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surrounded by wheels라고 했죠. surrounded 뭐된 둘러싸인 그렇지 무엇에 의해서 잡초에 의해서 둘러싸인 녹슨 트레일러를 봤을 때 그리고 abandoned cars 뭐죠? 버려진 자동차. 그렇지. 여기서 이 abandoned PP 형태로 여기서는 이렇게 앞에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PP 형태네요. 이 버려진 자동차를 봤을 때. 자, 또는 A brand new mini mansion with a high wall. 아주 높은 벽이 있는 진짜 이제 막 신식의 새로 지어진 미니 맨션, 조그만한 어떤 저택. 우리나라에서 맨션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빌라나 아파트들의 다른 형태 하나로 맨션이라고 쓰이지만 외국에서 맨션은 굉장히 이렇게 마당이 넓은 이런 저택을 맨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벽이 있는 이런 맨션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자, 우리는 주어 동사 있고요. 여기 주어 동사 다시 나오네요. 자, 우리는 instantly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get a message,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겠어요. 그죠? 뭔가 녹슨 트레일러가 있으면 뭔가 여기 주변 위험할 것 같고 그리고 막 자동차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거기 주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벽이 높게 있는 진짜 막 이제 막 새로 지은 막 저택 이런 데 가면은 왠지 내가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가면 안 되는 그런 곳일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자, 계속 읽어요. In both of these cases. 자, 이러한 케이스 둘.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나왔던 이 버려진 트레일러가 있고 이렇게 버려진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막 이제 막 지어진 맨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케이스 경우에서 둘 다 자, though in different accents. 비록 뭐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두 경우에 액센트 억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뭔가 오지 마라라는 뜻인데 억양이 살짝 다르죠. 하나는 너무 위험한 거고 하나는 너무 좋아서 그 너무 좋은 뭔가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억양이 다를지라도 it is stay out of here 그죠? it is 자 그 경우 전부 다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stay out of here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Stay out of here.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it is not only houses. 자, 이것은 not only houses, of course. 자, 집뿐만이 아닙니다. 자, 물론 집뿐만이 아닙니다. 뭐가? 여기 이 뜻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집뿐만이 아닙니다. 없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가주어라고 하고요. 진짜 뜻은 여기 있네요. 진주어. 뭐가? communicate with us. 우리와 의사소통하는 것은 뭐뿐만은 아닙니다. 집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집만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all kinds of buildings. 모든 종류의 건축물들이에요. 그 건축물들 대쉬로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다 읽은 필요는 없지만 뭐 교회라든지
뭐 박물관, school, hospital, restaurants and offices 이러한 모든 빌딩들이 speak to us silently 우리에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Sometimes 때때로는 the statement is deliberate 이러한 빌딩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진술은 굉장히 deliberate 의도적이죠. 자, a store or restaurant 어떤 가게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음식점은 can be designed 이렇게 설계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So that 뭐뭐 하도록 설계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It welcomes mostly low income or high income customers. 그러니까 어떤 가게나 음식점이 되게 이렇게 수입이 낮은 사람 또는 수입이 높은 사람 어떤 특정한 수입을 가진 고객 집단을 웰컴 이렇게 환영을 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building tell us. building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what to think and how to act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죠? 자, 그래서 building은 우리에게 what to think, 무엇을 생각하고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비록 뭐일지라도 We may not register their messages consciously. 우리가 자 그들의 어떤 메시지를 register 여기서 register는 보통 register는 이제 등록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지만 여기서는 뭔가 detect처럼 감지하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consciously 의식적으로 항상 감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빌딩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행동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빌딩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이 make a statement 우리에게 진술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보시면 building은 do talk 여기서 do는 이제 강조가 되겠죠. building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in their own ways 그들 자신만의 방식 물론 단어나 말을 써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 자신만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입학 문제 5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9번과 30번에 해당하는 어법 어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